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소형 무인기 감지 이송 운영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선 학생. 뭐 이렇게 드론이 또 와 있는데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건가요? 오늘은 소형 무인기 네. 감지 이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감지 이송이요? 네. 아. 감지가 좀 어떤 말인지 감지하겠어요? 이거 아재 개그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예. 좀 측정하고 막 측량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센서들을 이제 네. 드론이라는 플랫폼에 장착해가지고 네네. 예,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 있는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송은 운만 관련된 거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화물을 네. 드론에다가 장착해서 네.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런 것이라고 이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택배 드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TV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왔던 어떤 택배 드론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지라면은 막 엄청 여러 가지 특정 장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 소형 무인기에 장착될 수 있는 센서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뒤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형 무인기에서 고정이기든 회전이기든 비슷하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속도를 측정하면은 비행하는데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속도 측정도 할 수 있죠. 이런 속도 측정기를 가지고 풍향이라든지 풍속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상청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를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네. 좀 더 정확한 기상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도 정보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고도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엔진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네. 아니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갈 때 마그네틱 센서로 이제 그 RPM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여기서 보면은 마그네틱 센서라든지 어떤 광학식 RPM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동력원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걸 수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그네틱 센서 말고 일반적으로 비행체의 방향도 지자기 센서인 마그네틱 센서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린 센서들은 일단은 좀 기본적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러한 센서들이고 이걸 좀 더 응용하면은 드론을 이용한 어떤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네. 이 센서를 한 개씩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막 한 번에 때려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최근에는 사실상은 이렇게 광학 센서를 많이 좀 이용을 하죠. 네. 예, 열 감지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어떤 데다가 이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기 힘든 높은 건물들에 네. 뭐 균열 같은 거나 막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분명히 균열이 생기면은 그쪽에서 뭔가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빛에 대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익수자 구조형 드론을 만들 때도 바다 물의 온도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딱 빠지게 되면은 사람의 체온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드론이 사람을 수색하는 데 좀 쉽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아이디어 한번 내보실 생각 있어요? 본선 학생? 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네.
불의 온도는 엄청 높을 테고 예. 사람의 온도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소방을 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발화점이 어딘지를 좀 알고 네. 진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활용 범위가 엄청 네.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말고 다른 걸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다른 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라고 해 가지고 레이더로 이렇게 물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색깔도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드론 하나로 네. 어느 장비를 다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써먹는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해요. 예,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산림을 감시한다고 했을 때 네네. 소나무도 이렇게 병충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소나무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네, 좀 썩어서 이렇게 예, 색깔이 색깔이 바뀐다거나 네. 이러면은 전체 무인기가 이렇게 정찰을 하면서 네. 거기에 색깔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면은 전체 산중에서 얼마만큼이 병충해가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하면은 새로운 아. 사업들을 막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막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막 네. 감지 이송인데 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 이송에 가는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송은 저희가 일단은 저기 화물 같은 거를 제가 네. 필요한 화물을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위로 바로 떠서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물건을 배송할 수가 있겠죠. 네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네.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드론을 이용한 이송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네. 이 실습에 대해서 예. 관련돼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감지 센서를 가지고 본 선생님이 실습해 보는 건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 네. 좀 뭔가 이송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박스 설치하고 이런 오.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저희 이제 이 실습을 통해 네. 저도 이제 뭐 친구에게 배달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빨리 하고 싶은데. 예, 본승 학생이 여태까지 연습한 걸 가지고 네.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을 아. 해보고자 해요. 배달이면 빨리 친구한테 네. 배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빨리 피우러 가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이송의 장점입니다. 교통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 거리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소형 무인기 감지 이송 운영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실습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이 회전익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택배박스 운송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택배를 달고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택배 박스를 장착할 때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는가요? 장착할 택배 박스를 고려를 하실 때 기체 총 중량의 한 30-40% 이내로 무게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착을 하실 때 또한 이제 기체의 무게 중심에 맞게끔 네. 이제 안전하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택배 박스를 이렇게 수령할 때 네네. 그 또 이제 주의할 사항 좀 있는가요? 네, 택배 목적지에 이제 기체가 도착을 해서도요. 택배를 수령하실 때 이 시동이 꺼져 있는 걸 꼭 확인을 하시고 네. 기체에 접근하셔서 배터리도 항상 분리를 하신 다음에 택배 박스를 안전하게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네네. 저희 화이팅하고 한번 진행을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물 장착 준비. 화물 장착. 비행 준비. 송수신 확인. Welcome to OpenTX. 예,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 물체를 이송하는 이송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습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 배달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택배 배달요. 네네. 보통 택배는 몇 킬로그램까지 들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는 프로펠러 후류에 네. 간섭이 없는 정도 사이즈로 네네. 지금 택배 박스를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딱 그 장착하시는 모습 보니까는 무게 중심에 택배를 달아서 기체의 흔들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륙
저 이제 웅장한 드론이 이제 뜨려고 하나 봐요. 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크죠? 네. 예, 밑에 있는 구급약통이 이제 예, 이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거 실제로는 이제 막 산간 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못 가는 곳에 배달도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제 급하게 네. 이제 구급약 같은 거를 급하게 보낼 때는 네. 교통체증도 없이 아. 하늘로 발로 떠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목표물에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네. 좀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택배 배송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착 완료. 지금 드론이 착륙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륙하고 있고요. 네네. 뒤쪽에 보면 이제 그 화물을 받을 사람이 뒤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드 쓰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 유용한 것 같아요. 예. 시동 정지. 경력 정지 확인. 배터리 분리. 화물 분리. 화물 수령 완료. 임무 완료. 수화물을 뺄 때는 동력이 멈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동력이 멈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또 오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배터리 분리를 반드시 하시고 수화물을 이렇게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성 학생 오늘 이렇게 수화물을 장착해서 이렇게 배송하는 거를 봤는데요. 네. 기분이 어땠던가요? 요즘 드론 열풍이 불잖아요. 네. 택배 드론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네. 제가 저기 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안 네. 됩니다. 본성 학생 너무 위험하고 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대표님한테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행을 해보셨는데요. 비행하니까 좀 어떻던가요? 예, 오늘 모처럼 날씨도 맑고 화창해서 비행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밑에 보니까는 배송할 때 구급약 박스 같은 걸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렇게 배달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로가 많이 막힌다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섬 지역이라든가 산악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러면은 군에서도 이걸 이용하지는 않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미 군에서도 물자 수송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이미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예. 이미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거리지만은 네네. 먼 거리까지 섬 대 섬으로 이렇게 보낼 때는 비행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네네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영상 시스템과 지상용 GCS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맵과 자동 비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도 충분히 자동 운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드론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앉아서 네네네. 택배 박스 같은 걸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또 복귀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미 자동 탈착 시스템도 상용화되어 있고요. GPS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 복귀 기능도 이미 상용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승 학생 오늘 네. 이렇게 실습을 배웠는데요. 네. 본승 학생은 뭔가를 이렇게 드론으로 배달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친구한테 선물을 배달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 초코 과자?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본승 학생이 한번 그것도 배달해 보고요.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물 수령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체의 시동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기체에 접근을 합니다. 동력이 꺼지더라도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 화물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강사님, 실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예, 본승 학생이 이번에는 소형 무인기 이송 운용에 대해서 어떤 물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실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물건을 이렇게 풀어주는 장치하고 이런 것들 잘 설치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본승 학생이 그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서 가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장치를 지금 보통 이제 릴리즈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조립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랜딩기어 쪽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대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뒤쪽으로나 이런 부분에다가 무게 중심에 맞지 않는 곳에 화물을 달게 되면은 기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형기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큰 변화는 지금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형기 같은 경우에 무게가 이제 많이 있게 되면은 무게 중심 아래쪽에다가 이제 높은 랜딩 기어를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화물 같은 것을 이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체 부분에 별도의 화물 공간이 있는 곳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드론 자체의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그 화물을 이렇게 배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로 매달게 되면은 좀 유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줄이 너무 짧거나 또 너무 길거나 할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긴 경우에는 줄에는 사실상은 많은 항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유선형보다도 와이어 그 선에 얇지만은 그 선에는 많은 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을 너무 길게 할 경우에는 항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너무 짧을 경우에는 프로펠러의 후리 영향 때문에 밑에 있는 화물 부분이 이렇게 많이 요동치게 됩니다. 요동침으로써 기체의 자세를 많이 흔들게 되고 기체가 되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본선생 아마 날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적당하다. 한 1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는 프로펠러의 후류가 좀 적으면서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이거는 비행을 해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본선생이 지금 과자를 사서 친구한테 이제 배달을 좀 해보고 싶다는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GPS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로 인해서 먼 거리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은 조종을 사실상은 자동에 인가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수동으로 본선생이 지금 만들어서 지금 과자를 한번 배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자 기체에 크게 무리가 없이 지금 잘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 콘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지금 많이 좀 먼 거리에서 지금 투하가 된 것 같습니다. 선 길이가 지금 조금은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후류에서 이렇게 앞뒤로 좀 요동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상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체가 또 지금 본승 학생이 연습하는 기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는 이게 과자 박스를 이렇게 그 기체 안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본승 학생이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물체를 투하하려고 지금 위치를 찾고 있는데요. 바람에 하고 밑에 있는 박스가 많이 요동을 치고 있네요. 되게 이제 기체도 왔다 갔다 거리고요. 밑에 하물을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건데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니까는 밑에 펜듈럼처럼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흔들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위험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와이어가 프로펠러라든지 다른 기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하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기체에서 안 빠지는 건지 아니면 위치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건지 멀리서는 지금 육안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예, 투하를 했는데 예, 지금 빠지지가 않네요. 지금 어디가 걸렸나 봅니다. 예, 풀어주는 장치도 좀 투하됐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거의 근처에 비슷하게 이렇게 좀 투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얇은 선으로만 돼 있어서 핀이 뽑히면서 같이 선도 따라가는 지금 현상이 있고요. 보통은 링 같은 거를 장착해서 이제 링이 벽에 부닥치고 핀만 빠지는 이런 구조로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를 좀 더 이제 본승 학생이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선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선이 그대로 핀이 이송할 때 그대로 딸려가면서 안에 이게 꼬이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실습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릴리즈하는 부분, 그 투하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 장치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학생 오늘 소형 무인기 이송 네. 운용하는 걸 실습해봤는데 네. 좀 어땠습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예.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줄만 하면은 이렇게 핀이 뽑힐 때 줄이 같이 따라가면서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링 같은 거를 이게 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영상에서 봤을 때는 네. 막 큰 드론들도 막 택배 배달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줄로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대형 드론들은 안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 가운데에 수납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가운데 무게가 딱 맞아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보통은 먼 거리까지 보낼 때 이제 드론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 경로점을 이렇게 생성해서 그곳까지 자동으로 비행한 다음에 물체를 투하를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학생도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줄 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송을 했지만은 네. 향후에 더 연습해가지고는 큰 기체에다가 수납 공간도 만들고 자동 경로점 생성해서 이렇게 멋지게 배송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연습 열심히 해서 예.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배달해 드리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 장착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체 중량의 30-40% 이내의 무게로 준비합니다. 무게 중심에 맞게 안전하게 장착을 합니다. 줄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줄의 길이로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받아서 답변을 열심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돼지감자라는 분이 감지 측정 장치의 종류와 이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센서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소형 무인기 드론이나 고정익이나 어떤 것들 기체는 상관없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지 장치들이 센서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정익하고 회전이 있을 때 넓은 범위를 많이 빨리 치려면은 빨리 감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익으로 빨리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또 감지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버링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쭉 할 수가 있고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레이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니면은 파이프에 구조물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균열된 부분에서는 많은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균열된 부분에 어떤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녹이 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색깔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로 색상을 감지해서 이런 부분에 부식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도 감지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서핑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주변 충돌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드론들은 그런 충돌 방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센서가 여러분들 아마 아두이노 해보셨으면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초음파 센서라는 겁니다. 박쥐가 물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초음파를 내보내죠,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에 대한 걸 내보내고 이것이 벽에 부닥치고 어떤 장애물에 부닥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물체가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착륙할 때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 센서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옆에 오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의 어떤 소리를 감지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전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화소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앞에 있는 물체가 뭐다. 그리고 듀얼 카메라를 이용하면서 두 물체 간의 어떤 거리까지 영상 카메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이 되죠. 대신에 돈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초음파를 많이 또 이용하고 있죠. 다음 또 댓글이 떨고도 안 망가지는 드론은 없을까요? 오늘 떨어뜨려서 박살났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옆에 있는 드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요즘에 축구 사커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쿵 박았을 때 안전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프로펠러가 다치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세계에서 이렇게 드론 아이디어 대회란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여해가지고요. 지금 같은 드론의 모습이지만은 이 겉에 있는 부분의 휠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돌아가면 안에 있는 드론이 같이 돌아가죠. 하지만은 거기서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드론은 가만히 있으면서 밖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닥쳐도 계속 굴러갑니다.
굴러가면서 만약에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난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드론이 가면은 벽에 쿵쿵쿵 박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드론이 벽의 벽을 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들어가면서 정찰을 하고 어떤 조난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나오는 이 아이디어가 사실상 대상을 받아서 큰 상금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호등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이송용 드론의 장점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송용 드론은 수송이라는 분야는 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렇게 멀티콥터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떠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큰 무게를 예를 들어서 100kg, 200kg를 들고 날아가는 이런 무인 비행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러글라이딩 타시는 분들 보면은 패러를 이용해 가지고 무인화 장치를 해 가지고 멀리까지 100kg, 200kg를 들고 또 이송해 주는 이런 장치들도 있고요. 그리고 20kg, 30kg 정도의 구급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밀한 위치에 드론을 이용해서 섬 대 섬으로 이렇게 이송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자동으로 많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가서 안전한 곳에 착륙을 하고 물자를 내리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군에서는 만약에 공격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물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서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급 문제가 드론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다 이렇게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높은 곳까지 물건을 배송해주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좀 더 현실성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쌤은 개인 드론 있으세요? 어떤 드론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부서지지 않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런 드론들을 좀 이용해서, 근데 저는 조종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연구하는 쪽이 더 맞아서 조종은 또 현장 전문가분이나 다른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제가 또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요.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요 내용들은 머릿속에 꼭꼭 넣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대형 드론을 이용한 화물 이송 방법입니다. 화물 수납 공간에 무게 중심을 맞춰 화물을 적재하고 먼 거리나 높은 위치 등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빠르게 이송이 가능합니다.